예, 지금서부터는 짐 사이먼 개인에 대한 일대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짐 사이먼은 1938년 보스턴의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는 재화 회사의 이제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3살 성인식을 치른 이후에는 나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동네 마켓에 취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이 창고에 가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는 일을 하는데 다른 알바생들에 비해서 물건 찾아오는 실력도 형편없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켓 사장이 쟤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닥 청소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르면서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짐 사이먼스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수학 공부를 해서 MIT를 갈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켓 사장은 이제 속으로 이제 혀를 찾겠죠. 그런데 실제로 짐 사이먼스는 17살에 MIT를 조기 입학을 하고 그리고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해서 20살에 MIT 학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친구 2명하고 스쿠터를 타고 미국에서부터 저 중남미 대륙을 횡단해서 남극까지 갔다 오려는 계획을 갖고 3명이서 스쿠터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7주에 걸려서 보고타까지 가는데도 많은 죽을 걸비를 넘기고 일단 보고타에서 여행을 중지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친구들끼리 어떤 도전 정신이나 어떠한 친구들 간의 어떤 파트너의 중요성, 앞으로 자기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벤처 동업자들을 구할 때 이제 어떤 친구들을 구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그 많은 경험치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MIT 대학원에 진학해서 1년 다니다가 버클리 대학의 천싱선이라는 그 유명한 위상수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버클리 대학원으로 학교를 옮깁니다. 그런데 버클리 대학원에 갔더니 당시 천싱선 교수는 그 대학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버클리 대학원에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른 나이에 21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축의금으로 들어온 $5,000를 가지고 그 메릴 린치를 찾아가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 이제 상담한 친구가 2개 종목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크게 변동성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와서 한 달 후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좀 더 역동적인 상품으로 좀 바꿔달라라고 했을 적에 그 담당자가 추천을 해준 게 대두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억을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손실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짐 사이먼스는 몇 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샌프란시스코 대두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두시장에서 대두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든 생각이 농산물도 이게 일종의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미래의 가격을 예측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기상학자들을 모아서 이 기상 변화에 따른 대두값의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러한 경험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MIT에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할 적인데 이 강사 생활에 대한 무료함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다시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 예전에 갔던 콜롬비아에 가서 뭐 장사거리 없나 한번 뒤져보자라고 친구들이 이제 콜롬비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장사거리를 찾아서 콜롬비아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사업이 세팅되고 난 다음에는 MIT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콜롬비아에 나와서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유대인 교수의 도움으로 하버드 대학의 조교수로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콜롬비아의 사업도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 교수를 하고 있었지만 또 그 자리가 심심해서 이 짐 사이먼스는 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겠다. 그리고 대학 교수보다는 훨씬 월급을 많이 주는 국가안보국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즉 국가안보국에서 짐 사이먼스가 맡은 게 그 암호해독이었어요. 보통 암호해독 분야는 천재들이 가서 이제 일을 하는 분야인데 아마 짐 사이먼스한테는
딱 맞는 직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 사이먼스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귀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국가안보국에서 일하면서 근무 시간의 반은 암호 해독을 하고 반은 수학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제 생각이 나면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래머들한테 의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 컴퓨터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를 통해서 훗날 그가 금융권에서 컴퓨터로 수학 모델을 만드는데 이때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즉 그들이 그 난수표와 알지 못하는 기호들로 가득 찬 이러한 그 암호를 보면서 그들이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의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즉 일반인의 눈에는 이 무작위로 난수표 같은 이러한 기호들 가운데서도 뭔가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서 그거를 수학적 모델로 개발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컴퓨터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암호를 이제 풀어내는 거거든요. 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선 소음이 가득한 이런 난수표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일단 일정 패턴을 찾아낸다는 게 이게 금융에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뭔가 무작위로 막 움직이는 것 같은 데서도 일정 패턴을 찾아내는 거하고 같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컴퓨터로 다시 테스트를 해서 자기가 생각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짐 사이먼스는 당시의 천재 수학자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게 1960년 되니까 정말 컴퓨터가 초기 개발됐던 당시였었고 그 당시 이런 전산 개발자들과 함께 패턴 인식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짐 사이먼스한테는 아주 귀중한 그런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짐 사이먼스의 투자 기법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패턴 찾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장에서도 짐 사이먼스는 잘립니다. 잘린 계기는 뭐냐면 당시 미 합참의장이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비판하는 편지를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합니다. 그리고 뉴스위크와 그 비판적인 시각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직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천재다 보니까 이때 30살이었었는데 뉴욕 주립대 토니브룩의 수학과 학과장으로 짐 사이먼스를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짐 사이먼스는 이 뉴욕 주립대 수학과를 세계적인 명문학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콜롬비아 사업에서 성공한 이 종잣돈을 가지고 친구들이 이 짐 사이먼스한테 그 돈을 투자를 좀 해달라고 맡겼어요. 그리고 짐 사이먼스는 또 이 돈을 상품 트레이딩을 하는 수학자 친구인 찰리한테 맡겼는데 이게 10개월 만에 찰리가 13배로 불려줍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25%를 떼고도 10배로 불려줘서 이 짐 사이먼스와 친구들이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리가 그 수익은 잘 내는데 회계장부 정리하고 이런데 아주 젬병이었어요. 그래서 짐 사이먼스가 이 친구의 회계장부를 정리해 주면서 이 투자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짐 사이먼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게 됩니다. 즉 가격은 빠르게 반영돼서 가격 변동은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이 맞지 않는다. 자기는 그러한 특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뭔가 무질서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속에서도 어떤 수학적 구조가 있는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미래 가격의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즉 시장에는 패턴이 있고 그는 그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실제로 금융시장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서 그는 교수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투자자를 구해서 림노의 헤지펀드라는 거를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는데 이 헤지펀드가 나름대로 이제 수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자기는 이제 자기의 천직이 교수가 아니라 이제 헤지펀드를 한번 매니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교수를 사직하고 금융계에 발을 디딘 게 40살이었습니다. 사실 40살 같은 경우는 일반 금융업계에서는 이제는 헤지펀드 매니저에서 은퇴를 해서 뒤에서 이제 전략적인 관리자로서 남아야 될 나이인데 오히려 짐 사이먼스는 거꾸로 40살에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이러한 좋은 직위를 내려놓고 펀드 매니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수학적 모델 없이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 2년 정도 트레이딩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런 천재들을 데려오면서 어떠한 공동체의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레너드 바움이라는 천재 유대인 수학자를 불러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를 하더라도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하는 데 있습니다. 공부를 하건 사업을 하건 연구를 하던. 그래서 레너드 바움을 데려와서 둘이서 이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천재 수학자 제임스 엑셀을 영입을 하고 그 후에 스트라우스나 라우퍼 같은 이러한 동업자들을 계속해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외환 거래를 하는 그러한 그 모델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1982년에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헤지펀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때서부터 수학 모델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매매하는 퀀트 투자에 초석을 쌓기 시작합니다.